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끝까지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을 당하면은 관저에서 퇴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나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또 다른 2차 가해를 국민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군대를 투입하거나 선관위 압수수색을 한 내용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실제로 내란죄를 범했다고 헌재에서는 일단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묻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자체가 저는 저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들이 주로 소수의 지지층에만 기대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어떤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인 혼란들을 계속 전직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느껴져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일정한 예를 들면 지침 내용들 갖지 않는다면 또 국민의힘 또한 이런 국론 분열 또는 사회 혼란에 함께하는 동기 또는 같은 몸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내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떤 처지에 있으면서 계속 사저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란 범죄자가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에 있을 때도 만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친윤 의원들 같은 경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었고 그다음에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도 직접 만나서 사진까지 찍는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건재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사저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발언이 더 문제가 있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예를 들면 지금 범죄 행위가 뭡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할 행위 때문에 내란 범죄로 헌재에서는 탄핵을 당해서 파면을 당했고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자기 지지층들한테만 호소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는 뭐냐면 내란을 갖다 옹호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단절하지 않는다면 내란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질타,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한 사과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계속 사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계속 여론조사 40%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일부 특정한 여론조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탄핵, 파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도하시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었다가 지금 전직 대통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 이외에도 범죄의 내용이 있다면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다음에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하고 저희 지금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수사랑 연동시키는 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을 인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려가 했던 게 뭐냐면 관저 안에서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인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조에 나온 상황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선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소환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들고 내용 자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만 있는 게 아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최혜병 사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주가 조작, 양평 게이트. 그다음 이게 그냥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명증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못했던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 검찰 또는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좀 그렇지 않다면 본인을 임명했던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에 따라 그다음에 수사 절차에 따라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더 씌워져 있는 저는 풀리지 않는 주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에 있는 경선룰을 가지고는 1차 관문을 통과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이 좀 상식적인 보수의 가치를 가진 분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선택을 한다는 우려가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 룰에 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으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모 보수 일간지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수위 시절에 소위 대선이 끝났지만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전 당대표에 대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끝까지 파헤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 수사를 진행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